상담을 하다 보면 피막은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피막 제거는 필수라서 완전 제거해야 한다고 알고 계시지만 과연 그럴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보형물 제거 후 지방 이식을 한다면 피막 제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실제 수술 현장에서는 피막이 거의 없는데도 구형구축이 심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비캡슐성 구형구축이라고 부릅니다. 보형물 제거를 계획 중인데 완전한 피막 제거 때문에 망설였던 분들은 이 두 가지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줄기세포 가슴성 외길인생 김영감입니다. 제가 주로 하는 수술이 줄기세포 가슴 성형이 있고 또 하나가 보형물 제거 후 가슴 이식입니다. 보형물 수술을 한 후 여러 가지 이유로 제거를 위해 내원하시는데요. 상담을 하다 보면 피막은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피막 제거는 필수라서 완전 제거해야 한다고 알고 계시지만 과연 그럴까요? 오늘 이 시간은 피막 제거에 대해 16년 동안 보형물 제거 후 가슴 이식을 다수 집도해온 의사 입장에서 정보를 드려볼까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보형물 제거 후 보형물을 다시 넣는다면 피막 제거가 중요하지만 지방 이식을 한다면 피막 제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즉 피막이 보이면 제거하지만 굳이 무리해서 제거할 필요는 없다는 점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선 피막, 즉 캡슐은 우리 몸의 정상적인 생리 반응이라는 점입니다. 피막이란 보형물이 우리 몸 안에 들어왔을 때 이를 감싸 보호하기 위해 몸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섬유성 조직막입니다. 즉 우리 몸이 보형물을 이물질로 인식하지 않게 도와주는 일종의 방어막이에요. 모든 보형물에는 피막이 생깁니다. 피막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나쁜 건 아니며 두꺼운 피막이 반드시 제거의 대상도 아닙니다. 그런데 왜 피막 제거는 필수라는 말이 퍼졌을까요? 인터넷이나 유튜브에서 피막이 구형구축의 원인으로 자주 언급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실제 수술 현장에서는 피막이 거의 없는데도 구형구축이 심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비캡슐성 구형구축이라고 부릅니다. 구형구축이 심해 피막도 두꺼울 거라고 예상하고 수술을 진행해보면 실제로는 피막이 없거나 아주 얇은 형태로 있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됩니다. 그 원인은 다양한데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가 피막 외부의 생리적 변화입니다. 미세한 출혈, 삼출, 경미한 염증이 피막 주변에서 지속되면 피막이 두껍지 않아도 보형물이 단단히 밀착됩니다. 두 번째가 바이오필름입니다. 세균의 미세막이 생기면 만성 염증 반응으로 가슴 조직이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가 공간 형성 문제입니다. 첫 수술 때 보형물이 들어간 공간이 너무 좁은 경우라고 할 수 있는데 보형물이 찌그러져 있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불균형한 공간이 형성되면 기계적 압박으로 구형구축처럼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가 켈로이드성 체질입니다. 흉터가 잘 생기는 체질의 경우 피막이 얇아도 섬유 수축력 자체가 강하게 작용해 결과적으로 구형구축이 발생합니다. 이런 비캡슐성 구형구축의 경우들은 제거할 피막도 거의 없고 보형물만 제거하면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구형구축으로 오시는 분들 중에는 피막이 두껍고 심한 경우도 보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피막이 플라스틱처럼 단단하고 두껍게 만져지기도 하고 심지어 유리조각 같은 파편들이 보형물 주위로 만져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피막을 제거해야 하지만 다 제거하기에는 너무 많은 시간과 위험 요소가 따릅니다. 특히 근육화 보형물의 경우 피막이 흉막이나 늑골에 밀착되어 있어서 완전 제거 시 과다출혈, 조직 손상의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이런 경우는 안전하게 제거하는 게 우선입니다. 그래서 피막이 심한 경우는 제거할 수 있는 부분만 제거하고 조직에 유착이 심한 경우는 무리해서 제거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이렇게 피막을 놔둬도 괜찮냐고요? 네, 그게 바로 보형물 재수술과 보형물 제거 가슴 이식의 차이입니다. 제가 서두에서 피막이 생긴 근본 이유가 보형물에 대한 방어막이라고 한 거 기억나시죠? 피막은 사실 보형물만 제거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저절로 좋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지방 이식 자체가 피막을 부드럽게 만들기도 한다는 점입니다. 이식된 지방세포는 자기 조직의 일부로서 피막 주위의 염증 반응을 완화하고 조직 재생을 촉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눈에 보이는 피막만 제거하고 지방을 이식하면 이 지방이 일종의 만충 역할을 하면서 피막을 점점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설사 피막이 조금 남아있더라도 근본 원인인 보형물이 제거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가슴의 촉감도 좋고 수술 후 회복도 빠릅니다.
제가 이제까지 16년 동안 수많은 보형물 제거 가슴 이식을 했지만 피막 제거로 인해 문제가 된 적은 없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피막 제거를 잘했다기보다는 제가 해온 수술이 보형물을 제거하고 다시 보형물을 넣는 게 아니라 지방 이식을 했기 때문입니다. 네, 오늘은 보형물 제거 수술에서 가장 많은 오해를 받는 주제인 피막 제거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구형구축이 있어도 피막은 없는 비캡슐성 구형구축이 많다는 점과 무리한 피막 제거는 오히려 회복을 더디게 하고 가슴의 모양이나 촉감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보형물 제거를 계획 중인데 완전한 피막 제거 때문에 망설였던 분들은 이 두 가지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첫 번째, 보형물만 제거해도 피막은 저절로 좋아진다. 두 번째, 지방이식을 하게 되면 피막은 더 좋아진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번에 또 여러분께 도움이 될 만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